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로서는 한국이 일본과 완전히 같은 상황에 놓이진 않았지만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 부동산에 대해 기사를 보면 정반대의 이야기가 동시에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쪽에서는 일본 빈집이 2200만 채나 된다는 기사, 다른 한쪽에서는 일본 아파트 값이 고공행진 중이라는 기사를 보셨을 겁니다. 어떻게 이런 상반된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일본 부동산법을 붕괴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한국 부동산 시장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지 오늘 영상에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먼저 일본의 빈집 문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의 인구가 매년 감소하고 있다는 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일본 인구는 전년 대비 약 63만 명이나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인구가 줄어들면 집을 사거나 임대할 사람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일본에는 현재 약 2200만 채 빈집이 있다고 해요. 하지만 또 다른 기사를 보면 일본 아파트, 특히 신축 아파트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상반된 현상이 가능한 걸까요? 빈집 문제는 심각하다면서 왜 아파트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는 걸까요? 이 문제를 이해하려면 일본 부동산법을 붕괴의 과정을 살펴봐야 합니다. 일본 부동산법은 1980년대에 절정에 달했습니다. 당시 일본의 집값과 땅값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올랐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초반 기준금리가 급격히 인상되면서 버블은 무너졌습니다. 일반적으로 금리가 내려가면 부동산 시장이 다시 반등해야 하는데 일본은 왜 그렇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단순히 금리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일본 부동산 시장이 회복하지 못한 첫 번째 이유는 생산 인구의 감소입니다. 인구가 줄어들면 집을 살 사람이 적어지니 수요도 감소하게 되겠죠.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한 1990년대 이후 일본의 주요 6대 도시의 토지 가격이 급락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 이유는 공급 과잉입니다. 버블 붕괴 이후에도 일본 정부는 주택 공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1980년대에 연평균 136만 채가 공급되었는데 1990년대에는 오히려 이 숫자가 늘어나 144만 채가 공급되었습니다. 수요는 줄었는데 공급은 늘어난 거죠. 그 결과 주택 보급률은 115%를 넘어섰고 일본은 점점 빈집 문제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의 빈집 문제와 신축 아파트 가격 상승은 어떻게 연결될까요? 젊은 세대는 신축 아파트를 선호하고 주로 도심 지역에 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고령층이 보유한 오래된 주택은 위치가 외곽에 있거나 재개발이 어렵기 때문에 수요자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다 보니 젊은 층이 선호하는 신축 아파트는 가격이 오르는 반면 기존 주택은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버블 시기에 막대한 대출을 받아 집을 샀던 사람들이 큰 손실을 보았다는 이야기도 많습니다. 기존 주택의 자산 가치는 거의 제로가 되어버렸고 상속을 받은 자녀들이 오히려 세금 부담 때문에 집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일본의 기존 주택이 몰락하게 된 또 다른 이유는 재개발과 재건축의 어려움입니다. 일본에서는 재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 예로 오사카의 로폰기 힐스 프로젝트는 사업 면적이 약 84,000평에 달했는데 이 사업을 완료하는 데 무려 16년이 걸렸습니다. 그중 조합원 설득에만 14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재개발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일본의 강력한 임차인 보호 정책 때문입니다. 임차인의 권리가 너무 강해서 토지를 가진 사람들이 재개발을 추진하려 해도 많은 제약이 따릅니다. 이러한 행정적 복잡성과 정책적인 걸림돌 때문에 일본의 기존 주택은 점점 더 매력 없는 자산으로 전락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한국은 일본과 같은 길을 걷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로서는 한국이 일본과 완전히 같은 상황에 놓이진 않았지만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급 과잉입니다. 일본도 버블 붕괴 이후 주택 공급을 과도하게 늘리면서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한국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약 64만 호의 공공택지가 지정되었고 이후에도 정비사업과 신규 택지 공급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규모 공급이 2026년 이후 본격화되면 수요보다 공급이 초과될 위험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 간 격차입니다. 한국도 젊은 세대가 선호하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간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외곽이나 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은 공급 과잉으로 인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일본의 사례에서 배울 점은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라는 것입니다. 수요가 없는 곳에 공급을 늘리는 것은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역의 수요와 개발 가능성을 철저히 분석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재개발과 재건축 가능성이 낮은 지역의 주택은 장기적으로 가치를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금은 부동산 시장이 변곡점에 있는 시기입니다. 앞으로 집값이 조정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철저한 정보 수집과 분석을 통해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나요? 일본 부동산 사례는 단순히 과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앞으로도 이런 유익한 정보를 계속 전해드릴 예정이니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